안녕하십니까. BMW 공식 딜러 강성식 주임입니다. 오늘은 차량을 출고하고 나서 고객님들께서 기능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530i 차량 준비해놨고 이 차량 기준으로 해서 도어 트림부터 마지막 트렁크까지, 그리고 각종 마이 BMW랑 이런 블루투스들 어떻게 연결하는지 쭉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제가 고객님들한테 출고해드릴 때 하는 출고 설명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는 기능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도어 트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도어 트림은 이쪽은 이제 창문을 열고 닫는 기능인 거고요. 이 버튼이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뒤에서는 창문이 열리지 않게 하는 거고요. 530만 있는 기능인데 요거는 누르시면은 후면 유리 쪽에 선블라인드 올라오고 한 번 더 내리시면은 내려가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능은 왼쪽 또는 오른쪽에 놓으시고 사이드미러 조정하는 기능이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사이드미러가 접혔다가 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능은 메모리 시트 기능이에요. 하시는 방법은 셋 버튼을 한번 꾹 누르고 계셨다가 원하시는 번호에 선택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저장되는 건 뭐냐면은 이 사이드미러의 각도와 시트의 각도,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의 각도, 마지막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밝기와 높이까지.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이드미러, 스티어링 휠, 시트의 각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틀어졌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저희 BMW 차량에서 이렇게 실선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메뉴 표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기 디스플레이에 시트와 관련된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버튼은 도어에 있는 락을 거는 거, 락 버튼, 해제 버튼 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트렁크는 한번 눌러주시면 열리고요. 닫으실 때는 키가 안에 있는 상태에서 닫힐 때까지 계속 당기고 계셔야 돼요. 당기시고 계시다 보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닫힙니다. 지금 나오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바람을 열고 막고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다 터치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긁으셔도 되고 터치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1로 갔을 때는 바람 구멍이 다 열린 거, 그 다음에 0으로 갔을 때는 완전 막혀서 이쪽에서는 바람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거는 요 밑에 있거든요. 다 히든이에요. 이렇게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 라이트와 관련된 메뉴 버튼이고요. 근데 외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오토로 놓고 다니시면 차가 알아서 조절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전방 안개등은 따로 없어요. 대신에 후미 안개등이 있어서 안개나 비가 너무 많이 끼거나 내릴 때는 그냥 비상등을 켜시면 되는데, 약간 애매하다 싶을 때 이 리어 후미 안개등을 켜주시면 차가 조금 더 식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각도 조절하실 때는 이렇게 당기시고 미시고 아래로 위로 자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티어링 휠에서 설명을 드릴 거는 왼쪽은 반자율 주행을 도와주는 버튼인데요. 반자율 주행을 시작하실 때는 이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세 가지가 떠요. 그 중에 하나는 속도 리밋 버튼이라고 해서 60km로 시속을 맞춰 놓으면 엑셀을 아무리 밟으셔도 60km 이상으로는 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실 때는 모드를 이용하셔서 넘어가시면 되는데, 중간에 있는 버튼을 선택하시면은 차선 유지는 고객님께서 하시고 앞차와의 간격은 차가 유지해주는 기능. 그 다음 모드를 한 번 더 누르셔서 맨 오른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손만 얹고 계시면은 앞차와의 간격, 차선 유지까지 차가 알아서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 조절을 하실 때는 한 번 올리시면은 1씩 올라가고요. 한 번, 두 번 느낌으로 올리시면은 10씩 올라가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셋 버튼은 뭐냐면은 차에 있는 카메라가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읽어요. 속도 표지판을 읽어서 여기에 60km라고 띄워드리고 옆에 영어로 셋이라고 뜨거든요. 그때 셋 버튼을 누르면은 V자로 바뀌면서 반자율 주행 최고 속도가 60을 넘지 않게끔 세팅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능은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기능들인데, 볼륨 버튼, 그 다음에 요거는 누르시면은 계기판에 이렇게 세 가지가 뜨거든요. 맨 왼쪽부터 설명드리면은 가운데 나오는 정보를 바꿔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가장 기본으로 가장 해드리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실 때는 이 버튼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넘어가고, 계기판의 디자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한 기본으로 항상 맞춰드리고요.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넘어가시면은 그쪽에선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정보를 마찬가지로 바꾸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로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은 이제 미디어 관련된 거, 라디오를 선택하시거나 블루투스를 선택하시거나, 그
다음에 요거는 전화 받고 끄는 기능, 요거는 음성 인식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내리시면은 1회 작동, 한 번 올리시면은 오토에 불이 들어와요. 여기서 요 버튼을 이용하셔가지고 위로 올리시거나 아니면은 내리면서 우적 감지해서 자동으로 와이퍼가 조정되게끔 하시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리면 올릴수록 차가 와이퍼가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토에서 살짝 한 번 더 내리시면은 이게 꺼진 상태. 처음에 차만 받으셨을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마이 BMW를 설치하신 상태에서 마이 BMW 추가 수령.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최신 기종들부터는 이렇게 셋업 카드 하나랑 그 다음에 스마트 키 그리고 카드 키가 추가로 나오는데, 수령 받으셨던 키들이 모두 차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수령 누르고 고객님 차량에 차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마이 BMW 아이디 추가 누르시면 QR코드가 생성이 되거든요. 요거를 QR코드 스캔하셔서 찍고 나면은 어플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OK 눌러주시고 화면에서 자동으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고요. 마지막에 핀코드 설정하실 때는 많이 쓰시는 4자리 코드 2번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까먹으실 것 같으면 그냥 000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많이 쓸 일은 없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은 마이 BMW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에서 한번 이렇게 내리셔서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은 차량이 등록이 되고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디지털 키가 이제 설치될 준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키를 삽입하실 때는 여기서 도어 및 창문 들어가셔서 키 눌러주시고 설정 들어가셔서 시작, 계속하기. 이게 셋업 카드로 다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QR코드 찍어서 디지털 키를 심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는 하얀 색깔 셋업 카드가 있어야지만이 이 차와 연결된 디지털 키를 심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인증하신 다음에 스캔 준비가 됐을 때 이 하얀 색깔 카드를 뒤쪽에다가 대주시면은 스캔이 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여기 셋업 카드가 나오면서 살짝 인식률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여기저기 대시다 보면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떼시고 계속하기 눌러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은 아이폰도 그렇고 삼성 갤럭시 폰도 그렇고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키를 다 등록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주 사용자 분께만 이렇게 등록을 해드리고 나서는 요 셋업 카드 필요 없이 그냥 문자를 보내드리면은 공유가 가능합니다. 문자로 공유가 가능해요? 네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등록 모드가 나오고 나서 트레이에다 올려놓으시면은 차량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자동으로 디지털 키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은 카드 키가 따로 안 나오고 설명서에 같이 이렇게 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무선 충전 트레이에다가 올려주시면은 활성화 하겠냐고 뜹니다. 그럼 활성화 하시면은 요거까지 활성화가 됐고, 이 카드키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거실 때는 방금처럼 무선 트레이에다 올려놓고 시동을 거셔야 되고요. 이 카드키로 문을 여시겠다 그러면은 운전석 손잡이 쪽에다가 이 카드를 대주셔야 합니다. 근데 요 스마트 키 같은 경우에는 UWB 방식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차문이 열리고 멀어지면 차문이 잠기고, 그 다음에 소지하고만 계셔도 시동이 걸리고 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안에서 설정하셔야 될 것들 쭉 설명드려 볼게요. 블루투스 연결하실 때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아니면은 애플 카플레이 들어가셔도 되는데, 보통은 제가 연결해 드릴 때는 모바일 기기 들어간 다음에 새 기기 연결을 눌러 주시고 이때 기기를 검색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블루투스를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블루투스를 꾹 누르시면은 검색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고객님의 핸드폰이 뜰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시고, 등록, 그 다음에 나오는 뭐 허용 이런 것들 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은 갤럭시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아이폰이면은 애플 카플레이 두 개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많이 쓰시는 맵이 뜨고 뭐 미디어 어플 쓰시면은 바로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에도 많은 어플이 깔려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안 쓰시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시는 것만 위주로 말씀드리면 이건 정품 앱인 거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하시면 따로 쓰실 일은 크게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냉난방 컴포트 들어가시면 이게 뜨는데, 저희가 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공조 시스템이잖아요. 이 바람개비 모양 눌러주시면 동일하게 들어가지고 여기서 공조 시스템을 켜고 끄실 수 있고, 바람 세기는 여기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시고, 요거는 외부 공기를 어떻게 순환할지, 근데 보통은 자동으로 해놓고 다니면 차가 알아서 조절해 주고요. 요거는 이제 에어컨 끄고 키는 기능, 그 다음에 오토, 그 다음에 요거는 혹시나
겨울에 따뜻한 바람이 얼굴로 오는 게 싫다 그러실 때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래로만 이렇게 바람이 나오게 해놓으면은 밑으로만 바람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에어컨 최대로 트는 거고요. 싱크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틀었을 때 같이 나오게끔, 그리고 여기서 바람 세기 조절하면 같이 조절되게끔 하는 버튼이고, 이렇게 오토로 놓고 밖에 나가신 다음에 그냥 여기서 온도만 조절해 주시면은 차가 알아서 조절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밑에 버튼 눌러주시면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키실 수 있고, 동승석도 마찬가지로 열선, 통풍 시트 다 키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도어 및 창문 들어가신 다음에, 보통은 제가 다 맞춰드리긴 해요. 근데 좀 많이 물어보시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은, 키가 멀어지면은 도어가 잠기거든요. 그때 사이드 미러가 보통 접히고, 가까이 왔을 때 락이 해제되면은 사이드 미러가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비활성화 돼 있을 때는 이게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될 때는 이게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컴포트 액세스가 그 스마트 키를 갖고 같이 가까이 왔을 때 열리고 멀어지면 잠기는 기능,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어야지 그 기능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리드 들어가시면은 발동작으로 트렁크 킥모션 기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대신에 그 킥모션 기능 하실 때는 이 스마트 키가 꼭 있으셔야 돼요. 디스플레이에서는 이 야간 주행시 콕핏은 뭐냐면은 운전석에 앉았을 때 나오는 모든 불빛들을 낮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불빛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시면 되고, 특히나 또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거는 본인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꾸시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야간에 혹시라도 눈부실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감광되게끔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시트 컴포트 중에 편의하차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시면은 안전벨트를 체결하시면은 원래 맞춰놓은 세팅대로 움직이고요. 안전벨트를 해제하면은 뒤로 쭉 빠지면서 내리기 편하게끔. 근데 문을 여셨을 때 스티어링 휠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더 내리기 편하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설정에서는 최대한 예민하게, 좋은 차 타시는 거니까는 일찍, 그 다음에 추가 경고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으시는 게 좋으시고, 주차에서도 최대한 다 켜놓으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음량이 보통 기본 세팅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좀 줄이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경고 알람이 떴다 그럴 때는 차량 상태 들어가시면 여기서 체크 컨트롤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확인 가능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많이 쓰시는 버튼들만 모아놨어요. 비상등, 그 다음에 요거는 성해 제거, 요거는 뒤에 열선 키는 거.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터치하시면 안 열리고요. 살짝 지그시 누르고 계셔야지 열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설명드려보면은, 이 디스플레이에서 터치를 하셔도 되고 조그 셔틀을 이용하셔서 가신 다음에 선택을 이런 식으로 꾹 눌러주시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기 버튼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후진을 넣으면은 그 서라운드 뷰가 바로 켜지거든요. 근데 전진하실 때 혹시 앞에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서라운드 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행과 관련된 설정 메뉴들인데 한번 맞추시면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누르시면은 디스플레이 이렇게 뜨는데, 여기까지는 주행과 관련된 거, 일반 모드, 스포츠 모드, 연비 주행 모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차량 내부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볼륨 내리고 올리고 줄이고, 마지막 음소거는 한번 눌러주시면 음소거, 이전 꼭, 다음 꼭.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이고요. 브레이크 밟으신 상태에서 내리거나 위로 올리시면은 기어 변속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토 홀드 기능이고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스탑앤고 기능 어떻게 끄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요 상태에서 요걸 내리시면은 스탑앤고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요걸 이렇게 끄시면은 일회성으로 해서 스탑앤고 기능이 꺼집니다. 근데 시동을 껐다 켜시면 다시 또 켜져요. 나머지는 거의 뭐 다 아시는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사용하시다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공식 딜러 강성식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